다음 소식입니다. 남양유업의 이 홍원식 회장이 사모펀드 운영사죠. 이 한행컴퍼니랑 지속적인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일 주식 양도 소송 2심에서 홍 회장이 패소를 했죠. 네. 이 소송 어떤 사건인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홍보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큰 논란이 일어나면서 역풍을 맞았고 또 홍 회장 일가는 한행코와 매각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이 계약은 21년 5월 한행코의 남양유업 지분 53%가량을 3,100억 원에 매각하는 건이었습니다. 이후 4개월 정도가 지난 재작년 9월에 홍 회장 측은 한행코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홍 회장 측은 이 한행코가 홍 회장 가족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계약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매각자와 매도자 양측을 모두 대리한 점도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또 홍 회장은 한행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위약금 310억 원을 지급하라면서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 한행코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대응을 좀 했었죠? 네, 한행코는 홍 회장에게 당초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행코는 소송에서 홍 회장 일가가 일방적으로 주식 계약 해지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또 한행코는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500억 원대 손해배상을 별도로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매각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손해배상권은 주식 매매 계약 소송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외에도 각종 소송에 관한 상대 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심 재판부도 한행코 측의 변호 비용까지 패소한 홍 회장 측이 모두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소 역량으로 이 홍 회장 측의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 네. 대유홀딩스와 맺은 이 조건부 주식 매매 계약 계약금도 현재 지금 돌려줘야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죠. 네, 홍 회장이 실제로 최종 패소할 경우에 대유홀딩스의 계약금 320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홍 회장은 21년 11월에 대유홀딩스의 남양유업 지분을 3,200억 원에 넘긴다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네. 남양유업과 한행코의 소송이 홍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되면 경영권을 넘겨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대유 위니아 그룹은 남양유업에 지속적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렇게 소송전이 계속되면 이 남양유업 경영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네. 현재 이 남양유업 실적은 어느 정도 수준이죠? 네, 실제로 남양유업 오너 일가가 소송전에 휘말리는 동안 회사 실적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은 1조 원을 밑돌았고 영업 손실은 779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졌던 만큼 작년 연간 실적은 전년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남양유업은 과거부터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났는데요. 2013년에는 대리점 갑질 사태 등으로 불매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창업주 손자 마약 사건 등 각종 오너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남양유업 실적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결국 이 1심의 결과에 이어서 2심도 이 원고 승소로 결론을 내렸는데 네. 이 재판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 측에서 변론 제기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변론을 제기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원 판단에 대한 이 남양유업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죠? 네,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서 남양유업은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쌍방대리, 그리고 배임적 대리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피고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양유업은 결국에는 이 최종심까지 가겠다는 계획인 거네요. 네. 홍 회장 측이 상고하면 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네, 새로운 증거가 없는 이상 이 홍 회장 측이 상고하더라도 한행코의 승리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홍 회장은 2심 첫 재판에서 소송 지연 행동으로 재판부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네. 재판부는 홍 회장 측에 첫 변론 시작 전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어야 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기한을 지키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행코 소송 대리인은 항소 뒤 이유서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송을 지연하면서 사모펀드 신뢰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승소한 이 한행코 입장에서는 인수 이 작업에
계속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 한행코가 별도의 입장을 또 밝힌 적이 있나요? 네, 한행코가 이와 관련한 별도 입장을 낸 적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상 남양유업 인수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간 한행코 측 대리인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남양유업의 실적과 기업 가치 하락을 우려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신속한 종결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시장에서는 한행코가 최종 승소하면 남양유업 사업 변경과 기업 리브랜딩 등 여러 방면으로 나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행컴퍼니는 그동안 SK해운과 쌍용 양회를 포함해 굵직한 인수합병을 주도해왔던 만큼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한행코가 그동안 업계에서 상당한 인수합병 그리고 이 다양한 이 회사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내용에 따르면 남양유업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아서 이 한행코가 인수하더라도 네.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한행코 입장에서는 이 소송이 길어지는 부분에 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3심은 언제쯤 끝날 것으로 좀 보고 있나요? 네, 법조계 관계자들은 본안 소송 3심이 이르면 올 여름경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행컴퍼니가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대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행컴퍼니는 홍 회장을 상대로 위약벌 소송도 제기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패소한 측에서 이행을 미룰 경우 강제 집행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